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자, 오늘은 정신의학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정신병리학과 또 환자의 검사와 정신병적 평가에 관한 부분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정신장애 또 정신병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신의학 강의를 여러분과 지금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신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여러 가지 또 공부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병에서 나타나는 정신병리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많은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정신과적 평가에 관한 그 대표적인 부분들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보았던 이 내용들은 인간 행동의 생물학적, 심리학적인 이해를 하기 위한 그 공부를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질병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러한 정신병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뇌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뇌의 기능적 신경해부학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기능적 또한 신경해부학적인 뇌의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공부는 이제 또 다른 그 과목이 또 주어질 때 여러분께서 깊이 있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또 정신 의학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에 관한 그 서적들과 또한 관계된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 나가기 위해선 책을 또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뇌의 그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을 지금 이제 알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니어스 게이지의 사건을 통해서 뇌의 그 전두엽이 이러한 성격을 좌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후에 뇌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들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에 대한 예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신경생화학적 또 생리적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뇌에 있어서의 그 뉴런들이 어떻게 연접하여서 연결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시냅스 간에 이러한 신경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아세틸콜린,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인간에 있어서 다양한 질병이 또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에 대한 연구들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 외에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 살펴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프로이트의 많은 이론과 연구들이 있지만 다 들여다볼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프로이트가 주로 썼던 그 자유현상을 통한 이러한 무의식을 탐구하고 해석해 나가는 방법에 관한 것을 우리가 직접 이제 해보았죠. 여러분들이 자유현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보고 하는 이러한 것을 과제로 해보셨습니다. 프로이트는 주로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인간의 이러한 의식세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밝혀내고 또 해석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했고요. 또 프로이트를 통해서 원초와 자아, 초자 등에 관한 이러한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이에 대한 해석들을 인간의 심리와 연결하여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어서의 방어 기제들이 굉장히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인, 또 반동 형성, 투사, 대치, 동일시, 지성화, 승화의 단계까지 한번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마음의 방어 기제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와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가 효과적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나를 성숙하게 하고 또 나를 건강하게 지켜나가기 위한 승화라고 하는 그러한 방어 기제를 잘 활용해 보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맨슬로우의 이 인간 성장을 위한 5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더욱더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정신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주로 그 정신분석 치료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짤막한 부분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정신병리학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신병리학이란 비정상적인 경험, 인지 및 행동, 병든 마음의 산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정신병리학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정신병리는 무엇인가? 보시면 인간의 이 욕구가, 기본적인 그 욕구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욕구의 충족과 현실 세계의 그 역동 균형 상태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인간의 외연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정신병리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병리가 무엇이지 한번 우리가 이제 몰랐었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인간의 그런 욕구 충족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 세계에서의 이러한 균형이 맞게 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의 모습을 여러 가지 이렇게 인간의 뇌의 모습을 다양하게 색깔로 또 다양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본 것처럼 인간의 그 정신병리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특징적인 그러한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정신병 또는 정신질환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학적 장애로 인한 증상 또는 장애를 극복하려는 심리적인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의 증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정신병을 또 이해할 수 또 하는데 도움이 또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정신질환의 증상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증상과 병이 나타났을 때에 정신과적인 그런 진단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대상자의 그 병력을 잘 청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분석해내기 위한 정신상태 검사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런 과정 중에서 치료자와 환자 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질병과 다르게 정신병에 대한 지금 정신 증상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질환보다도 훨씬 더 그러한 대상자를 주변으로 한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정보, 또 대상자가 느끼는 증상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듣고 이런 면담을 통해서 정보를 잘 얻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시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러한 그 정신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동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둬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 있어서도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신 증상을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면밀하게 또한 자세히 꼼꼼하게 보아야 되는 것들이 상대방 또 그러니까 대상자의 행동이 정상인가 정상이지 않은가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잘 보고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상하다, 뭐 정상이다, 아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정상적인 그 범주, 또한 개인적인 차이, 또 상황적인 특성에 따른 이런 행동의 장애들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는 행동의 장애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한 것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다 행동, 하이퍼 액티비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내적인 욕구, 또 이러한 욕구들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그런 욕구가 막 일어날 때마다 쉬지 않고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목적이 계속 이제 수시로 바뀐다든지 하기 때문에 볼 때 굉장히 주의가 산만해 보이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불안정한 그러한 행동들을 과다 행동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정신운동 지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사이코모터 리타데이션이라고 이제 할 수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욕구의 저하, 행동이 느려지고 운동량이 적은 것도 우울증에서 특징적이고 또한 정신분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행동이 느려지고 또 운동량이 적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서 얘기하는 하이퍼 액티비티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이러한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상동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반복해서 행동을 보이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병실복도를 일정한 속도로 왕복을 한다든지 단추를 끼웠다 뺐다 하게 하는 그런 동작을 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봐서는 의미 없는 말이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을 바로 상동증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지하철 안에서 이러한 상동증을 보이고 있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하철의 첫 번째 구간에서 마지막 구간까지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를 하는 분이셨고 일정한 시간에 늘 그런 행동을 하는 분이셨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단추를 끼웠다 뺐다 하듯이 일정한 그 반복되는 행동을 하면서 이처럼 지하철의 첫 번째 칸과 끝 번째 칸을 수도 없이 이렇게 반복해서 걸어 다니는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이런 상동증이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습관적으로 하는 별뜻 없는 반복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강의를 할 때마다 의자를 이렇게 계속 돌고 다시 앉아서 한다든지 어떤 의미가 없지만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을 이런 행동을 보이는 양상이 있기도 합니다. 함구증, 뮤티즘이라고도 합니다. 스스로는 물론 물었을 때의 대답을 안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함구증을 보이기도 하고요. 거부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네거티비즘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도 안 하거나 반대로 하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거부증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강박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반복 행동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복하는 것. 예를 들면 손 씻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 위생상 하는 그런 손 씻기를 이제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박적으로 손 씻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씻지 않으면 나에게 병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강렬해서 손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닦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행동을 보이면 어느 정도의 그 강박적인 행동이구나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용어로 강박행위, 이렇게 이제 강박적 행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충동적 행동이 있겠습니다.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순간적 감정의 지배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든 자기가 욱하는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게 될 때 주먹이 날아가게 된다든지 이게 굉장히 충동적 행동에 해당이 되지요. 그쵸? 자, 우리가 지금 앞서서 본 이러한 행동들은 평범한 일상 중에 사실은 이상 행동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과다한 행동, 또 그 반대대로 정신운동지체라든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상동증, 또한 이유 없이 이렇게 반복하는 어떤 습관적인 반복, 그리고 또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는 이런 함구증, 또한 거부증, 강박적인 그런 습관적인 행동과는 조금 습관적이면서도 굉장히 강박적인 이런 행동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은 행동의 장애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행동의 장애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정신병을 가진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이제 행동의 장애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과하기도 하고, 또 행동이 저하되기도 하고, 어떤 행동이 반복되기도 하고, 또 어떤 걸 더 거부하기도 하고, 충동적이기도 한 이러한 행동들의 장애들이 정신병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되셨지요? 그리고 이외에도 많은 이제 이상 행동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행동의 장애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보고 앞으로도 질환을 이해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면서 이해를 통해서 다른 질환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능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능에 있어서도 이러한 그러한 그 장애적인 부분들이 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능 지수가 90에서 110이면 어떨까요? 보통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지능을 한번 또 이제 평가를 한번 해 보셨겠죠. 그래서 90에서 110이면 보통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대로 지능이 발달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70 이하면은 우리가 멘탈 리타데이션이라고 하고요, M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0 이하가 되면 여러 가지로 지능이 떨어져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근데 반면에 70 정도 됐을 때에 단순한 동작들과 행동들은 이제 교육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70 언저리에 해당되는 이제 MR이 있겠고, 70보다도 더 아래, 또 그 아래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은 지능 평가를 통해서 또 이제 이렇게 이제 분류돼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MR에 대한 부분은 정신의학 중에서도 아동의 그 정신의학 부분을 이제 정신장애를 다루고 있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지능에 도달했다가도 살다 사는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능이 90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디멘치아, 치매라고 우리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노인성 질환으로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인과 정신의학 부분을 공부하게 될 때 좀 깊이 있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외에도 노인성 어떤 치매 이외에도 가성 치매도 있고, 또 그와 반면에 또한 조금 이른 나이에 치매가 오게 되는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다뤄봐야 될 부분이고, 신경과를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을 다루게 되고, 또 다른 여러분이 과목을 통해서도 치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깊이 있게 이제 공부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뇌에 기질적 장애가 없는 정신장애의 경우 지능은 이제 정상이 되겠고요. 그러나 정신장애 상태에 따라서 지능이 아무리 그 지능이 지수가 이제 정상 범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장애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그 외에 굉장히 중요시 되는 부분이 이제 그 기분과 정동의 장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드, 또 팩트,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의 지금의 기분은 어떠세요?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의 기분? 네.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고요? 네. 좋습니다. 자, 환자가 현재 느끼는 감정의 상태를 정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정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동장애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지속적인 감정의 상태를 무드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기분을 무드, 또 현재 느끼고 있는 감정의 상태는 이제 정동, 지속적인 감정의 상태는 뭐 무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정신의학 저희 시간에는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문 보건인으로서 필요한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조금 축약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환자의 감정 상태가 적절하거나 혹은 환자의 사고의 내용과 감정의 상태가
일치하는 경우는 우리가 적절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기분이 좋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도무지 즐거운 일이 없어요. 근데 그저 싱글벙글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경조증 혹은 조증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제 업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러한 무드를 다행감 또 유포리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드의 상태가 이러한 정상적인 어떤 범주에 있지 않고 굉장히 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정상은 이쪽인데 좀 둥둥둥둥둥 떠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이제 조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기분이 이게 우쭐에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이제 우쭐한 이러한 그러한 상태는 정상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쭐할 일이 없는데 그냥 무드 자체가 계속 이렇게 올라와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병적인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무드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던 내려가던 빨리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와 주면 되는데 이게 돌아오질 않고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푹 떨어진다든지 푹 올라가는 이런 기복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 이러한 상태가 이제 병적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는 이제 양상이 이제 가게 됩니다. 기분이 안 좋은 경우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서 기분이 안 좋으신 분 계신가요? 자,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은 것을 바로 우리는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우울이라고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반응으로서의 우울도 있고요. 그렇죠? 비가 내리면 어때요? 우울한 사람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정신과적인 병을 가진 사람들은 어때요? 그 우울한 그 폭이 정상의 범주가 이러면 우리는 조금 요 정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울한 이러한 증상이 심한 경우는 푹 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도의 차이가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한 예로는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죽게 되면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슬픈 그 골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라고도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헤어나오기가 좀 힘든 그런 이제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정상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울해야 할 일은 없는데 아주 작은 일, 작은 말에도 우울해지기가 쉽고 그 우울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병적인 우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우울증이 이제 우울한 정서, 우울한 무드가 계속 이어지게 될 때는 잠을 못 잔다든지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소화가 안 된다든지 기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신체적인 증상이 같이 이제 동반이 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것들이 길어지게 되면 또 다른 이제 병으로도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불쾌한 기분을 또 이제 디스포릭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이리터블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해서 쉽게 흥분하는 상태를 이리터블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우리의 그 일반적인 그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만 늘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기분만을 어떠한 기분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병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보게 됐을 때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불안에 대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불안은 앵셔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간과 이 불안 또 정신병에서의 이런 불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불안은 정상인도 흔히 경험하는 감정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유도 없이 아주 강하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를 또 이 또한 이제 병적인 이러한 상태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불안한 기분과 함께 이것이 운동계통에도 영향을 미쳐서 안절부절 못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또한 초조라고 이제 분류를 하고요. 불안과 함께 극심한 자율신경계 증상이 같이 동반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공황이에요. 그래서 패닉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래서 패닉 상태에 빠졌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인 공황 상태는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게 될 때 자기 짐가방, 여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러한 순간적인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우스운 행동을 좀 보이기도 하고요. 뭐 식은땀도 많이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황장애라고 해서 이러한 공황의 질병 상태를 많이 호소하는 그러한 직업군이 연예인들이 이런 공황장애를 많이 겪고 있다고 이제 하죠.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에 숨이 안 쉬어지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무엇인가 이런 불안한 무드가 굉장히 오래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 공황으로 옮겨가게 되는 많은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반되는 감정이 동시에 존재할 때에 우리는 양가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기분이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쉽게 바뀌는 경우를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폭이 비정상적으로 좁게 된다든지, 또한 아예 감정이 없어서 전혀 표현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무감동 상태가 또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의 무드의 표현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자, 앞서서 우리가 이제 이 무드에 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어요.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무드와 연관되어져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이제 3주차 과제로 이 무드와 연관되어져 있는 이러한 증상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지금 1번에서 18번까지 무드에 관한 요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러한 용어들이 조금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이것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암기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여러분 요거에 대한 단어들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그 무드에 관한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이걸 좀 외우기도 하고, 내용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드렸어요. 이것은 이번 주에 과제로 여러분에게 이제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디스포닉 무드 하면 불쾌한 기분이구나. 또 이런 것이 있고, 예를 들면은 다행감은 무엇이라고 하나 하면은 또 써보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프레션은 우울감이고 슬픔의 정신병리학적 느낌을 말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용어들을 좀 익숙하게 내 걸로 만들고 자꾸 반복을 해서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다음에 이제 다른 그런 여러분들이 그 정신의학적인 부분에 관계된 공부를 해 나가실 때도 도움이 굉장히 이제 많이 되실 수 있어요. 용어가 굉장히 많고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들어선 이거를 잘 이렇게 암기한다는 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정신의학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정신의학에 필요한 이제 용어들을 여러분이 좀 많이 익숙하게 이제 익혀 나가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신병학에서 쓰고 있는 이러한 용어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자살은 자살 사고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수이사이드 아이디에이션 이렇게 하지만 수이사이드 이런 정도로만 여러분이 또 기억을 해 줘도 좋겠고요. 그리고 조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조증이 뭐지라고 이제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정신의학 시간을 통해서 조증은 어떤 특징이 있구나 이런 것 정도를 꼭 이제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과제로는 기타의 정서들 우리가 이제 이런 이것도 이제 무드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었다면 기타 정서에 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어요. 앵셔티는 바로 이제 불안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공포인 경우에는 포비아 이렇게도 이제 표현이 되고 여기는 fear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장이라고 하는 건 텐션이고 또한 공황은 패닉이라고 하는 용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양가 감정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그래서 양가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시에 동일인의 동일 사항에 대한 두 개의 반대되는 충돌들의 공존으로 좀 다른 이러한 감정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양가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고도 우리가 이러한 양가 감정을 또 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해보면 좋겠고, 죄책이라고 하는 것, 죄책이라고 하는 것, 또 충동 조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타 정서들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용어들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기분과 연관된 생리적 장애들은 바로 이러한 이제 장애들이 있게 됩니다. 보시면요, 우울하게 되면 생리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동반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가장 흔히 연관된 환자의 신체적인 기능 부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이제 자율신경하고 뇌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무드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서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인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우울하게 되면 식욕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식욕 부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식증을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식욕과
어떤 식욕에 대한 게 욕구가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다고요? 네. 누구나 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동반되게 되는 경우들을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불면, 인솜니아라고 이제 용어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 능력의 결핍 또는 감소들을 바로 이제 불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거 있어서의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 또 중기에 나타나는 증상, 말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또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서 이 불면으로 인해서 그 일상이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불면증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됐을 때에 정신건강의학과를 많이 찾고요. 또 신경과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게 되는 것이 이제 뇌파 검사 또한 수면 검사를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측정하는 거를 머리에 이렇게 측정을 하고, 실제 밤에 이제 잠을 잘 때에 그런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수면의 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뇌파의 그 그래프들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면증은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 그것을 그 이상으로 정말 불편함을 많이 가져오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는 그러한 이러한 그 기능의 부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면 과다증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이제 수면 시간이 길게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수면과 관계되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증상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비도라고 하는 6번에 이제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성적인 흥미와 욕구, 욕동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되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또 되기도 이제 하고요. 이러한 리비도가 이게 증가되는 경우에는 조증과 또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또 우울증이 심하면 변비가 또 이제 되기도 하죠. 그 외에도 하루 내내 어떤 일을 해도 피곤한 경우들이 있어요. 뭐 졸리고 권태감이 느껴지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이식증, 또 가성임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진짜 임신을 한 것이 아닌데 진짜 임신했을 때와 같은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예로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너무 아이를 갖고 싶으면 이런 가성 임신과 같은 이러한 이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대식증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분과 연관된 생리적 장애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공부를 하고, 나머지 이제 정신병학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오늘 정신병학에 대한 정의, 또 이러한 증상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첫 번째는 뭐 행동의 변화, 행동의 장애, 또 기분의 장애에 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러한 우울과 그 다음 불안, 이러한 것들이 생리적 장애와 더불어서 우리의 일상을 많이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무드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들의 새롭게 접하는 그러한 용어들이지만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용어들을 한번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예, 이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